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아들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상담 다음 주 수요일이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요양원? 아들은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상담이야. 왜 요양원 상담을 잡아? 아들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생각할 때 됐잖아.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저는 이 집 등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어제 아들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여기 살면 돼.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류만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넘긴 바로 다음 날, 아들은 요양원 상담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더 이상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제 아들을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말수적은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버릴 아이가 아니라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주말에 들렀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죠? 그 말이 저는 고마웠습니다. 저도 자주 말했습니다. 이 집은 어차피 너희 집이다. 아들은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래 사셔. 그 말이 저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였습니다. 이 집 마당에서 자전거를 배우던 날이 있었습니다. 넘어지면 울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절대 놓지 마.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나를 버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집 등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어때?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들은 말했습니다. 나중에 복잡해져.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요즘은 미리 해두는 집 많아요. 그 이야기가 몇 달을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명의로 있으면 나중에 상속 때 복잡해질 수 있거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아들 것이 될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달 말 저는 아들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며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마음 편하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집을 넘긴 다음 날 아들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집을 넘기라고 했던 이유가 처음부터 그것 때문이었을까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렀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제 말한 요양원 상담, 언제라고 했지?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상담은 왜 잡은 거니? 엄마도 이제 생각해야 할 때잖아. 뭘 생각해? 혼자 계시니까. 며느리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은 다들 미리 알아봐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휴대폰 화면을 끄고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냥 상담이야,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요양원 상담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왜 단 한마디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는지, 저는 어제를 떠올렸습니다. 집은 어제 아들 이름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은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두 가지가 처음부터 같은 계획이었던 건 아닐까 하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한번 가보자.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자는 게 아니라 상담이야.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미리 알아봐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의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운전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은 차로 20분이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고개를 들자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실버 케어 센터. 저는 그 간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 내리자. 저는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같은 냄새였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열린 방문 사이로 침대에 누운 노인이 보였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쪽입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자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입소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세요? 입소요? 직원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아, 보호자분께서 입소 상담으로 예약하셔서요. 저는 천천히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담은 갑자기 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입소 상담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집을 넘기기 전부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오갔던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 저는 말없이 내렸습니다. 집안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소파도 그대로였습니다. 식탁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현관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돌아봤습니다. 너 정말 나를 요양원 보낼 생각이니?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해? 상담실에서 입소 얘기했잖아. 아들은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상담이야. 며느리도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은 다 미리 알아봐요, 어머니.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우리가 더 걱정이야. 엄마 요즘 뉴스 봤지? 혼자 계신 어르신 사고 많잖아. 저는 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처음으로 낯설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들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입소 상담이시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상담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일이었는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어제 등기 서류를 넣어둔 서랍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집 소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서류 사이에서 얇은 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제 요양원 상담실에서 받아온 안내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상담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소 상담. 그냥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입소 상담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 등기는 이틀 전 아들 이름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은 입소 상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이었습니다. 집을 넘긴 날과 요양원 예약이 잡힌 날이 같은 날이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남편이 이 집에서 살다 떠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소파는 그대로였습니다. 식탁도 그대로였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그대로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 몇 벌도 넣었습니다. 집을 떠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성훈아, 엄마는 요양원 안 간다. 엄마 일은 엄마가 정한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현관에 서자 신발장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쓰던 우산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우산을 잠깐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이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자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집은 어제까지 제 집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들보다 제 삶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방에 있습니다. 오래된 지인의 빈 방입니다. 넓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30년 살던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집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삶을 지켜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야기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제가 정할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이번엔 아무도 대신 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평생 믿었던 아들에게서 집을 넘긴 다음 날 요양원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그날 아들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말 못할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은빛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은빛 이야기는 우리 부모 세대의 삶과 마음을 조용히 기록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인생의 한 장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빛 이야기였습니다.